안녕하세요. 강지연 위원입니다. 오늘은 그 기업에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 의뢰를 받거나, 뭐 기업 역량 평가를 하러 갔을 때,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R&D와 얼마나 관련이 있어서 R&D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접목시켜서 그런 R&D 과제를 수행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관심, 평상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다녀보면 이제 기업이 생각하는 이제 R&D라는 개념하고 저희가 이제 과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R&D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이 좀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들면 잘 될 거라고, 그리고 R&D 그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그런 R&D 과제의 차별성이나 이제 독창성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경우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기존의 제품들만 가지고는 R&D 과제를 지원할 수 없을 뿐더러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제 저희 전문위원들이 나갔을 때 이런 방향으로 지금의 트렌드는 이렇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고 하면 R&D를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R&D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주제는 R&D 융합 제품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급하게 뛰어와가지고 숨이 조금 찬데요. 보통 이제 그 요즘 트렌드라고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접근을 해야 되고, 그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좀 뜬구름 잡듯이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근데 물론 이게 뭐다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형태대로 보면 공통적인 건 그거 같아요. 이제 기존의 산업 어떤 영역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붕괴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로는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들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품에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어떤 지식이나 그 다음에 과학이나 기술이나 뭐 테크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기술이겠죠. 어떤 지능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접목시키고 같이 덧붙여서 이제 융합시킨다는 말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제품,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경험을 주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제품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아마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3차 산업하고 차별성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속도라든가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범위라든가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제품화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발전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그다음 모든 산업 분야의 범위에서 이제 모두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도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도 기존에 알고 있던 기술 말고 전혀 획기적인 파괴적인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생산이나 관리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 해왔던 어떤 시스템이나 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이나 관리 그 다음에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된다라는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4차 산업혁명이 조금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나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획기적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포인트들을 좀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례들을 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제일 눈에 띄는 게 가방이겠죠. 그러면 이 가방은 어떤 기능이 있는 가방일까? 뭔가 차별점이 있는 가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방은 분실 걱정이 없는 사물 인터넷 백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백팩의 기능을 모두 다 충족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분실이나 도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가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은 쿠드 기어라고 하는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백팩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노트북을 큰 거, 그러니까 보통 15.6인치까지 들어갈 수 있는 노트북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요. 그 다음에 주변 기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우레탄에 카본 코팅이 돼 있어서 방수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캐주얼이나 정장 모두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무난한 디자인의 그 가방을 추구하는 거고 메쉬 처리가 돼 있어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뒷면인데 이제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많이 넣고 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은 메쉬가 처리가 돼 있으면서 사단 쿠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노트북이나 뭐 서류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몇 시간씩 메고 다녀도 그 충격을 좀 줄여주는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가방 자체가 이제 등 부분이나 등판이나 어깨 부분에 굉장히 두껍게 쿠션이 되어 있어서 무겁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시면 이렇게 우산이 따로 별도로 우리 보통 이제 가방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짐이나 뭐 노트북이나 서류들과 뒤섞이게 되니까 이렇게 빨리 꺼내서 비가 왔을 때도 바로 쓸 수 있도록 아랫부분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돼 있어서 좀 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끈에 보면 특히 이제 요거는 외국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아이폰 홀더가 이 왼쪽 어깨끈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의 그 이어폰이죠. 이어폰 같은 것들이 이제 치렁치렁 다니지 않고 여기다가 홀더에다가 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돼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가방의 편리함을 충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접목시킨 게 분실과 도난 예방 장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가방이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어 같은 그런 것들과 연동이 되게 돼 있어서 앱을 따로 설치를 하면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 거리의 간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경고음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별도의 3G나 LTE 뭐 그런 기기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하고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경고음을 올리고 만약에 이제 가방과의 거리가 떨어졌는데 경고음을 듣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많은 곳이라던가 소음이 많은 곳에서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가방을 메고 가시는 분들은 주로 저녁에 친구분들과 술 한 잔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 경우에는 회식 자리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술을 마시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가방을 놓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술도 드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 나중에 이제 가방이 없어졌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는 뭐 위치를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놓고 왔는지를 모를 때에는 그 가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 가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G나 LTE 어떤 무슨 그런 기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연결이 끊길 수 있어요. 블루투스라는 게 일정 거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끊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했을 때는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졌을 때 마지막에 블루투스 위치가 어디서 끊겼느냐를 가지고 위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선 수납 기능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의 홀더. 이 부분이 이제 등 뒤쪽에 있는 감춰져 있는 곳인데 등에 이제 닿는 부분이다. 요 까만색 부분이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연동을 해서 위치를 알려주는 곳이고요. 여기 홈쇼핑 방송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인 이제 가방에다가 어떤 것을 접목했느냐를 볼 때 가방의 기능도 훌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방은 분실 걱정이 없다는 부분. 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나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꽤 유용한 백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제 가방을 만드는 업체를 방문을 하게 된다 했을 때 우리 가방 가지고 어떻게 R&D 자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그 업체에도 아이디어를 드리면 거기서 이제 뭐 꼭 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해도 그걸 응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아이디어인데 빨간색 운동화가 보이죠? 네, 건전지 넣어 쓰는 가방은 아니고요. 네, 일단 가방은 아까 분실, 도난 위험을 예방해주는 가방이었고 이 빨간색 운동화는 어디서 자세히 본 것 같은 좀 익숙한 마크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빨간 운동화를 신고 옆에 있는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이 운동화의 기능을 좀 짐작을 해보실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시겠나요? 네, 이 빨간색 운동화는 피자가 주문이 되는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의 마크를 잘 보시면 익숙한 마크인데 이거는 피자헛에서 만든 운동화입니다. 피자를 만드는 업체에서 왜 운동화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이제 피자와 관련이 된 운동화로 만들었을 텐데 이 운동화는 피자헛에서 250켤레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50켤레는 실제로 돈을 주고 팔고 나머지 200켤레는 피자헛의 홍보, 마케팅 활용수단으로 이용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운동화의 이 빨간 부분을 보시면 피자헛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운동화는 굉장히 이제 신어서 리뷰를 해본 이 해외 평가단이 내린 결론은 굉장히 편하대요. 처음에는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푹신하고 편하고 굉장히 좋은 운동화인데 약간 색깔이 붉은색이라 이 붉은색 말고도 갈색의 디자인을 넣어서 이제 두 종류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편한 신발로 리뷰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 신발은 피자헛 파이탑스 스니커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운동화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앞부분에 요 앞부분 위쪽 있죠? 신발에 그쪽을 누르면 피자가 자동으로 주문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눌렀다고 해서 주문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부분을 누르는 건데요. 이 부분에 이제 마크 아래쪽에 보면 조그맣게 뭐 이렇게 표시되는 거기는 이렇게 누를 때마다 눌러졌는지 불이 들어오는 표시가 돼 있는 거고 자 누르면 핸드폰으로 이제 연동이 되는데 스마트폰에 주문을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컨펌 문자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내 위치에서 지금 운동화가 있는 위치에서 피자를 배달받고 싶다라는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위치로 원하는 피자를 선택을 하면 피자가 자동 주문이 돼서 배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스니커즈고요. 그래서 이것도 스마트폰 그 전용 앱을 깔면 이제 본인의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되는데 이 운동화도 자, 운동화의 앞쪽에 보시면 이제 약간 찍찍이가 안쪽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면 이렇게 블루투스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불빛이 켜지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요 마크 아래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게 불빛이 눌러졌는지를 확인해주는 버튼이 확인해주는 조명이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기능이긴 한데 피자만 주문되는 게 아니라 이제 TV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보고 있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피자를 주문을 했는데 TV를 보고 있어요. 보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피자를 먹으면서 좀 리모컨이 멀리 있다던가 가기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TV 셋톱박스하고 연결이 돼서 TV를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중지되어 있던 거를 뭐 전화를 받고 다시 와서 받을 때 이제 다시 볼 때는 작동을 시킨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기능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있던 이렇게 피자를 주문해주는 블루투스 모듈이 한쪽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그 찍찍이 부분에 TV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TV의 셋탑박스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좀 많이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TV 셋톱박스와 연결이 돼서 일시 중지되고 작동이 됩니다. 저 질문 주셨는데요. 집에서 피자 시키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요? 장까지 가야 되냐고요? 어디? 아니요. 주문하는 그 위치를 파악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기능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피자헛이라는 그 브랜드 회사에서 만든 건데 조금 우리가 운동화를 만드는 곳이거나 이런 곳에서는 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특별한 기기가 뭐 내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그 블루투스 모듈이 들어있어서 그 모듈을 어떤 모듈을 넣는가에 따라서 그 운동화에서 눌렀을 때 할 수 있는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조명을 끄는 모듈을 넣었다고 했을 때 블루투스 모듈을 넣었다고 했을 때 누르면 조명이 꺼지기도 할 거고요. 왜 귀찮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 안에서도 신고 다니는, 예, 방 안에서도 신고 다니더라고요. 뭐 해외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카펫이 깔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대요. 이거 한번 신었던 그 리뷰, 아까 나왔던 그 남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런 류의 운동화를 신지 않지만 리뷰를 위해서 신어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이제 운동화에 홀리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운동화를 신고 피자를 먹고 이렇게 계속 회사 내에서 그리고 방 안에서도 신고 돌아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푹신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기능이지만 요거는 어떤 걸 넣어서 어떤 기능을 넣어줄까는 이제 응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블루투스를 뭐 넣느냐를 좀 고민을 하시면 좀 다른 운동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대는 뭐 이 안에 들어있는 블루투스 모듈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뺐다 꼈다 하면서 세탁도 할 수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용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운동화 만드는 곳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운동화 또 한번 좀 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거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는 다른 모듈을 넣은 겁니다. 블루투스에 다른 모듈을 넣어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저걸로 축구하면 1000개 주문할 수 있냐고? 아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단 주문을 한번 딱 눌렀을 때 바로 주문이 돼서 오는 게 아니고요. 주문을 컨펌을 해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컨펌을 하면 그때 바로 내가 신고 있는 운동화의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그곳으로 피자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골을 1000번 넣었다고 해서 1000번 다 주문되는 건 아닙니다. 컨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운동하시는 분들이 농구장에서 시킬 수도 있고 축구장에서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었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뭘까요?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에 손톱 부분에 있는 어떤 그런 비슷한 게 오른쪽에 이제 쭉 액세서리처럼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네일 아트에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외선 노출을 알려주는 네일 아트형 웨어러블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네일 아트처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외국은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자외선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자외선 때문에 이제 피부암에 걸리는 영화 배우들도 많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휴잭맨도 아마 피부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에 심하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병원에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암도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노출을 알려주는 이제 개인 측정기예요. 개인 측정기인데 요거는 특이하게도 이제 로레알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시는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자외선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UV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마트폰 앱을 깔면 요즘엔 다 앱만 깔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마트폰 전용 앱을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에 자외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폰 보면은 위치 기반으로 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실시간으로는 조금 업데이트가 좀 늦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알려주고요. 요거는 한 번 쓰면 뭐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2주까지는 가능해요. 매일매일 붙이는 게 아니라 최대 2주까지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이거를 한 번 붙이면 끝이 아니라 당연히 방수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곳에도 재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이즈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두께는 2mm고요. 지름은 9mm예요. 그래서 1cm도 안 되는 크기라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일 아트처럼 액세서리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이나 뭐 여자분들도 안경이나 선글라스에다가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외선을 이렇게 직접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많이 쓸 수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계에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계에도 부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쓰실 수 있고 이거는 2주를 쓸 수 있지만 별도로 충전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제 내장 안테나가 돼 있어서 저게 센서고 알려주는 마트폰으로 알려주나요? 스마트폰 센서가 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이게 연동이 돼서 지금 위치에 어느 정도가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UV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휴대폰 내장 안테나로 자동으로 배터리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쓸 동안은 계속 2주 동안 쓸 동안은 충전을 하시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주로 뭐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이제 피부과에서 요거는 피부과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요거 좀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2019년부터는 일반적인 마트나 이런 곳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요 보시면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이렇게 시계에다가 부착해서 쓰시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예쁘죠? 예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얘를 7개를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뭘까요? 네, 유모차 보이시죠? 유모차. 유모차예요. 근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모차일지 되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이 유모차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여자 다 엄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자외선 서비스 다녀. 미세먼지는 안 하죠. 자외선 지수만 서비스를 하는데요.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기가 나오면 조그맣게 예쁜 기기가 나오면 요즘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고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제품이니까 조금 미세먼지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모차는 이제 유모차로 넘어가서요. 유모차는 왼쪽에도 엄마고요. 지금 한다고요? 네. 왼쪽에는 이제 엄마고 오른쪽도 엄마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왼쪽 엄마는 전화를 받고 있고요.
오른쪽 엄마는 이제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유모차를,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모차를 썼었는데, 이렇게 유모차를 놓고 엄마가 뛸 수 있을까요? 자, 보호자와 함께 뛰는 유모차입니다. 근데 굉장히 스마트한 유모차입니다. 기능이 보시면, 자, 이 유모차는 스마트비 인텔리전트 스트롤러라고 하는데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든 뭐 아이폰이든 다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치도 가능하고요. 보호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줘요. 그래서 보호자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으면서 천천히 공원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손을 놓고 있어도 유모차가 엄마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똑같은 속도로 어슬렁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엄마가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만약에 예전에 이런 유모차가 나왔었다고 하면 비싸도 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살이 찌고 그런데 운동을 할 시간도 없고 아이를 놓고 운동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유모차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이 유모차가 많이 알려진다고 하면은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엄마가 이제 놓고 뛰면 유모차를 놓고 뛰면 보호자와 똑같은 속도로 유모차가 달려옵니다. 똑같이 뜁니다. 그래서 간격을 유지를 해주고 속도도 유지를 해줍니다. 유아 위험 방치로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라도. 일단 한번 기능을 보시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이 유모차가 엄마가 만약에 이제 너무 빨리 뛴다고 하면 유모차도 너무 빨리 뛰겠죠. 아이가 멀미가 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유모차에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6시간 동안 배터리가 동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시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이렇게 지금은 멈춰져 있는 이미지인데 옆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캐노피를 눌러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위에까지 막아주는 아기 얼굴까지 막아주는 형태로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겠죠.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는 아이가 뭐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면 멀리 있을 때는 집에 다시 와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우유병에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가지고 나가면 우유가 일정한 온도로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유모차가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배터리가 작동하는 한에서는. 그래서 6시간까지는 외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장시간 외출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모차 앞쪽에 보시면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는 어느 정도 남았는지, 시간은 지금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줘서 엄마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유모차 안에 이제 당연히 아까 아이가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뛰고 있으면. 근데 유모차 안에 웹캠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 달려 있고 스피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엄마가 뛰면서도 보거나 뒤쪽을 안 보고 앞쪽을 보면서도 아이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아이가 졸릴 때 막 칭얼댄다 그러면 엄마의 목소리를 조금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들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졸릴 때 뭐 자장가로도 아이를 재울 수 있도록 음악을 들려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기의 상태를 엄마만 생각하는 유모차가 아니라 아기의 상태도 아기도 굉장히 안락하게 이 유모차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아기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도 돼 있어서 좋고 이제 유모차에 보시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는 엄마들이 항상 짐을 가지고 유튜브 하시면 네. 네. 그래서 아이를 항상 유모차에 데리고 다닐 때는 최소한의 짐이 있어요. 기저귀라던가 뭐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짐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지갑도 마찬가지고요. 가지고 다니는데 보통 제가 예전에 유모차를 가지고 다닐 때는 뭐 잠그는 게 있거나 뭐 이런 지퍼를 누구나 아무나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도 있었는데 이 유모차는 이제 도난방지 센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락커죠. 아기들의 짐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락커를 아무나 열 수도 없고요. 전자자물쇠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공원에 앉아서 잠깐 쉴 여유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엄마는 벤치에 앉아 있고 일정 거리 저쪽 떨어져 있어서 아기를 재우고 있다라고 했을 때도 누가 유모차를 밀고 가지도 못하게 도난 방지 센서도 달려 있어서 엄마가 걱정할 필요 없이 아기를 좀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스마트한 유모차라서 이제 이 제품이 실제로 엄마들의 수요에 있어서도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유모차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아기들을 위해 엄마들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 삼으면 유모차 회사도 그렇고 육아용품을 만드는 곳에서도 좀 커닝을 해서 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유모차는 되게 좋은 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되게 좋잖아요. 스마트하고. 그런데 모드를 3가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동 모드겠죠. 엄마가 밀고 다닐 때 쓸 수 있는 매뉴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온도 정도만 아기의 온도나 이런 것들만 살펴보는 정도나 이런 걸 하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약간 보조적인 개념으로 조금 모터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밀 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모드를 선택을 하면 맞아요. 마트에 카터도 따라다닌다고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 조금 엄마가 아기 유모차를 미는 게 좀 힘을 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드를 동작해 놓으면 엄마가 손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모터가 스스로 작동을 해서 유모차를 밀어준 엄마의 속도에 맞춰서 유모차를 밀어주는 그런 모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완전 셀프로 혼자서 이제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엄마와의 거리를, 엄마는 운동하고 아기는 유모차를 타고 가는 그런 모드로 했을 때 모터가 스스로 작동을 하는데 이때는 센서가 좀 필요하겠죠. 거리를 어느 정도로 하는지, 속도는 어느 정도로 맞춰서 하는지, 이런 센서가 작동을 해서 모터까지 작동을 하는 모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격은 이것도 해외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요즘 뭐 엄마들이 유모차 비싼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이 제품을 다들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응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가구입니다. 가구. 우리가 가구 회사에서도 뭘 만들지, 목재를 잘라서 단순히 서랍을 만들거나 책상을 만들거나 뭐 그냥 그런 것들을 만드는 가구 회사에서 조금 응용을 하면 되게 좋을 만한 것인데 자, 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로봇 가구입니다. 로봇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래 딱 4차 산업혁명과 맞아떨어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일단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는 맞기는 맞지만 이제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보면은 한쪽 옆에는 침대가 있어서 누가 책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책상으로 뭔가를 하고 있죠. 이게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요즘 원룸이나 오피스텔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들도 많아졌고 공간이 좁은 곳에서 많이 생활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그 필요한 가구들을 놓다 보면 짐이 꽉 차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이 가구가 있으면 하나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침대를 넓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오리라고 하는 로봇 가구인데요. 아마존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 가구의 모든 기능은 음성 인식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알렉사를 부르고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실행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그림 봤을 때처럼 침실, 그러니까 침대가 있는 침실 모드가 되고요. 왼쪽이죠, 왼쪽에. 그리고 다시 이제 거실 모드로 침실은 없어지고
거실이 넓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슬라이딩 방식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도 그 가구에서 내려서 책상으로 쓸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소음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좀 힘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가구가 움직이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돼 있어서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혹시나 뭐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침실에서 침실을 없애고 거실 모드로 바꿀 때 누군가 거기 아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른이 누군가 있을 때 발이 잘못하면 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공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인식해서 멈추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감소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를 이용해서 다 음성으로 제어가 되지만 음성만으로 안 할 때도 스마트폰 앱으로도 되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할 때 침실 모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침대가 좀 어지럽혀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그럴 때는 스마트폰으로 서재 모드 이렇게 해놓으면 서재 모드가 되는 거고 거실 모드 해놓으면 쓱 줄어서 침실은 없어지고 거실이 넓어지는 형태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고요. 이제 남자가 보통 이제 무슨 모드 해줘, 뭐 조명을 어떻게 해줘 이런 명령을 주면 그거대로 움직이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실인데 오른쪽은 가구가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가구가 수납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실 모드예요. 그래서 침실을 오른쪽에 있던 침실을 없애고 벽 쪽으로 쫙 붙여서 거실을 넓게 쓰는 용도고요. 그래서 저 가구 위에다가 뭐 TV를 놓을 수도 있고 오디오를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책상으로 쓰면 노트북을 놓을 수도 있고 책을 진열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가구이지만 슬라이딩 형태라서 뭐 복잡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 이동만 해주는 형태가 많이 되고요. 만약에 정전이 됐다고 했을 때는 수동으로 밀고 당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옆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왼쪽에 사람 다리가 있죠. 서 있을 때 쭉 나오다가 멈추는 그 장면이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조명도 되고 그 다음 위치나 접고 펴고 하는 것들이 연동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가구에도 보면은 터치패드가 있어서 그 터치패드로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패드가 되어 있고요. 자, 가구도 옷이나 침구류도 많이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족한 이후에 거기에다 뭔가 덧붙이거나 융합을 시키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가구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 장면은 침실 모드가 돼 있다가 아니죠. 거실 모드가 돼 있다가 그 거실 벽 저쪽 벽에서 붙어있는 침실이 붙어있는 벽에 만약에 이제 창고가 있다. 그럼 거기서 청소기라든지 뭐 골프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잠깐 쭉 살짝만 당겨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벽을 우리는 보통 이제 가구를 놓으면 한쪽 벽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가구를 놓으면 로봇 가구를 놓으면 거실 벽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로봇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단순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로봇이라고 붙이면 로봇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아주 거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R&D를 어떤 기업에서 하려고 할 때 우리 뭔가 좀 자동화한다거나 뭔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동화라는 이름보다는 로봇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형태가 되면 4차 산업혁명과도 부합이 되고 요즘에 이제 R&D 과제에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기능이죠. 굉장히 왔다 갔다만 하는 건데 근데 이 제품은 일반인한테 판매는 하지 않는데요. 부동산 업자들한테만 판매를 하는데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임대인을 구하잖아요. 그럴 때 임대인은 자기가 쓸 매트리스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매트리스만 가지고 오면 이런 넓게 쓸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 있다라는 집에 들어오면 그 부동산 업자들은 한
1,300만 원, 1,1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 가구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간을 그만큼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수요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제품이라 B2B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가구에도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는 침실처럼 책을 읽고 이게 한 공간인데 방 하나인데 네. 슬라이딩 된다고 로봇 전동 빨래 건조대도 로봇이네요.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하나의 원룸 공간인데 이렇게 가구로 분리를 해서 쓸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왼쪽에는 물론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리겠지만 왼쪽에는 좀 침실처럼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뭔가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처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가구의 기능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두 개 보이는 공통점이 자, 협탁처럼 쓰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침실이나 이런 데서 뭐 공부방이나 서재방 같은 데서 쓰는 그런 협탁이 보이시죠? 이것도 이 협탁도 6가지 기능을 하는 스마트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테이블은 처음에 접근을 할 때도 우리 보통 이제 테이블 그러면 가구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은 약간 가구라기보다는 전자제품에 좀 가깝지 않나요? 6가지 기능이 보시면 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가구인데요. 이거는 소브로 스마트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기능은 이렇게 보통은 이제 사이드 테이블 하면 수납을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뭐 짜잘한 거를 넣어 놓는다거나 서류 같은 걸 넣어 놓으실 수 있는데 한쪽은 이제 서랍이 2개가 돼 있어서 한쪽은 열면 음료수병이나 이런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협탁인데 거실 옆에 이제 소파 옆에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대 옆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누가 놀러 왔을 때 시원하게 이제 앉아서 바로 음료수를 꺼내 먹고 뭐 맥주나 와인 같은 것도 꺼내 마실 수 있도록 자다가 아니면 침대 옆에 있으면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물을 꺼내서 마시되 시원한 형태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냉장 서랍입니다. 그래서 쿨러가 장착이 돼 있어서 냉장 서랍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보시면 핸드폰을 2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2대를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려면 전기값은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은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건 아니겠지만 전기로 갈수록 전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코드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지금 위에 사이드 테이블 위에는 핸드폰 2대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데 2대가 동시에 충전이 됩니다. 무선으로. 그래서 따로 빼시지 않아도 요 부분 지금 스마트폰 올려져 있는 그 부분에다가 놓으시면 2대까지 동시에 충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뒤쪽 면입니다. 테이블의 뒤쪽 면인데 뒤쪽 면도 생각보다 깔끔하죠. 위에 뭐가 많이 올라가져 있는데 이제 전자제품들이에요. 보통 우리 사이드 테이블 쓸 때 보면 노트북도 쓰다가 올려놓고 뭐 탭이나 이런 것들도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도 쓰고 올려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선이 나와 있어서 깔끔하게 앞쪽은 하나도 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USB 단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V 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충전이 되게 돼 있는데 또 좋은 게 뭐냐면 3개까지 이제 우리 요즘 그 스마트폰 충전할 때 좀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석으로. 세게 이렇게 단자까지 쑥 안으로 꼽지 않아도 자석으로 척 붙어서 충전이 되는 그런 충전기들 쓰시잖아요. 이 테이블의 형태도 그렇습니다. 이 여기 보이는 뭐 스피커, 조그마한 동그란 스피커나 아니면 탭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자석으로 자석을 3개까지 충전 탭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쪽에 보면 이제 홈이 나와 있어서 선이 위로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가 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듣고 싶은 노래를 선택하면 앞부분에 이렇게 양쪽 옆으로 돼 있는 데가 스피커인데 굉장히 음향도 풍부한 스피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명이 들어오는데 조명이 앞뒤 다 들어옵니다. 각각 별도로 들어오는데 애들 책상으로도 좋겠고요. 거실에 놓는 소파 소파 앞에다 놓는 커다란 테이블 있잖아요. 간식도 먹고 거기서 뭐 하는 그런 테이블로도 이 업체에서 이제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조명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앞, 뒤 다 각각 별개인데 뒤쪽도 마찬가지고 색깔이 이게 RGB LED라고 그래서 색깔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다 원하는 그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깜깜할 때 보통 이제 어두울 때 조명이 들어오잖아요. 항상 켜놓을 수도 있지만 꺼져 있을 때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센서가 있어서 그런 센서가 있을 때 작동을 LED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는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그 알람에 따라서 그 시간이 되면 스피커로 음악도 나오지만 불빛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앞에 켜지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사람이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서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알람이 울릴 때는 뒤쪽에 조명이 먼저 켜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일어나서 서서 움직임이 있으면 앞쪽이 켜지게 됩니다.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앞쪽으로 조명을 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 집안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전기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전선들이 많이 이제 지저분하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요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와이파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별도로 장착하지 않고 이 테이블 안에 그게 내장이 돼 있어서 붙박이로 돼 있어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밀고 닫고 하는 이제 서랍이 2개가 있었는데 요것도 앱으로 제어가 되는 서랍 열쇠가 되고요. 자물쇠가 돼서 그 안에 뭔가 들고 가면 서랍 자체를 들고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서랍 문을 열 수 없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의 기능으로서 이제 가구처럼 쓰시려면 이게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도 크기가 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달라지니까 테이블의 높이를 24인치에서 29인치로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스마트한 사이드 테이블이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아이디어 제품인데요.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나죠. 자, 요거는 뭘까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무슨 매트 같은 게 보이죠? 다리가 보이고. 자, 이거는 올라서야만 멈추는 알람 매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알람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울려서 이제 일어나게 하는데 자, 보통은 이렇게 스마트폰 알람이거나 시계거나 울리면 저도 대부분 한 대여섯 번은 울리면 끄고 자고 하는데요. 보통 다 그렇죠. 끄고 다시 잡니다. 효과적이지 않은 알람이죠. 잠만 설치게 되는 알람인데 이거는 일어나서 서야 됩니다. 왜냐면 요게 매트인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굉장히 고밀도의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는 매트입니다. 그 위에 양털로 이렇게 겉면이 되어 있는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매트인데 여기 쓰면 기분이 굉장히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폭신폭신해서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대요. 아침부터. 근데 이렇게 고밀도 메모리 폼 위에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시끄럽게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얇은 스피커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매트 속 안에 이제 스피커가 들어 있는데 알람이 울리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커서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일어나서 끄고 잘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매트 위에 꼭 일정 무게 이상의 사람이 서야만 알람이 꺼지는 그런 알람 매트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를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혹시나 뭐 이렇게 동물이 올라가거나 동물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 매트에서 폭신폭신하니까 고양이나 강아지가 잘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알람 기능이 해제되거나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Q&A를 찾아보니까 이 이제 외국에서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동물이 이 매트 위에 올라가서 자더라도 알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일어나서 움직인다고 해도 알람이 꺼지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일정 무게, 사람만큼의 무게가 감지가 돼야지 알람이 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물이 올라가서 자거나 해도 알람 기능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매트 위에 보시면 이제 위쪽에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전자시계가 있는데 이 전자시계는 항상 켜져 있는 건 아니고요. 터치를 하면 활성화가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깜깜한 밤이나 밤에 뭐 알람을 할 수도 있으니까 수면 중에 이제 불필요한 그런 조명이 있으면 깊이 잠을 못 들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조명을 없애기 위해서 일어나서 잠깐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불이 켜진다라는 거죠. 발로 뭐 몇 시인지 보고 싶을 때 터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시간이 보일 거고 강아지가 배변판인 줄 알고 응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요것도 찾아봤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전자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탁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세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세탁은 안 되고 이렇게 밀어주는 솔 같은 거나 청소해주는 도구로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세탁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이 응가를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하거나 그 위에다가 뭘 깔아야겠죠. 사람보다 더 큰, 그렇죠. 강아지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일정 그 무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얘가 감지를 할 때 무게를 감지를 하는데 그 무게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알람 매트가 이제 기능을 계속 하지 않는 게 아니라 3초 동안, 그러니까 동물이 올라갔다고 해도 3초 동안 8번을 탁탁탁탁 눌러줘야지. 3초 동안 8번을 눌러주기는 사실 이렇게 빠르게 눌러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3초 동안 8번 따다다다 눌러주면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알람을 해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얘는 알람 작동은 이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USB가 있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한 다음에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알람 시간을 세팅하거나 기능들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 위에 이렇게 보시면 자, 스피커가 굉장히 크게 울려요. 얇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커가 굉장히 크게 울리고 자, 이렇게 매트가 되어 있는데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시계의 기능이 있는 부분이고요.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스피커가 이쪽에 내장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부분들은 보통 대략 어느 범위가 속하잖아요. 그래서 네, 건전지를 빼면 알람이 멈출 수 있죠. 아예 건전지를 빼놓을 거면 알람으로 이용을 안 하겠죠, 매트를. 네. 그래서, 사람이 올라서지 않는 범위에 스피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자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나쁜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에서 세팅을 하면, 소프트웨어로 세팅하면 이제 된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거나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알람 대신에. 그래서 뭐 아주 나긋나긋한 애인이 말하는 목소리로 어서 일어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A 배터리 방식인데 배터리를 넣으면 이게 배터리가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자, 이거 AA 배터리 넣으면 보통 이제 알람을 하루에 몇 번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4개월에서 길게 쓰면 8개월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효율은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A 배터리를 넣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매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매트 기능만 생각하면 그냥 매트잖아요. R&D에 매트 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내시는데 베개로 만들어서 커버를 씌우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네, 그쵸. 베개에다가 뭐 알람기를 넣어도 되겠죠. 대신에 이제 귀가 좀 따갑겠죠. 그래서 베개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매트에다가 그렇게 알람 기능을 넣어서 만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이 융합된 제품들이 기본 기능에 굉장히 충실한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기능은 그냥 대충 해놓고 거기다 뭔가 첨단적인 거를 넣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 기능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돼 있고 편리하게 돼 있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뭔가 덧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렇게 발자국이 남을 정도로 고밀도 메모리 폼이라서 되게 진짜 느낌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저도 뭐 아침에 이런 매트에서 발을 딛고 섰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 기능을 네, 맞아요. 세탁이 안 되는 게 좀 흠이라면 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런 기본 기능 위에 뭔가 색다른 독창적이고 좀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넣은 거죠. 그래서 뭐 기술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만이 가진 기술을 응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제 자체도 보시면 뭐 우리가 그 기술이 없다 하면 다른 기업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과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학연이나 이런 과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주로 그런 제품들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외주로 주셔도 되는 같이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낼까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화해서 이렇게 다 색다른 제품들을 차별성 있게 만들어내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걸로 어떻게 응용을 하면 될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R&D 우리가 과제를 진행을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고민하시는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아이템으로.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 7가지 사례를 네,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디어 제품들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번 나눠보는 걸로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뭔가 다르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고 같이 이렇게 채팅창에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융합 제품 아이디어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는 찾는 게 조금 힘들고요. 네, 한 달에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